안녕하십니까. 지스켈러의 인생지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모르는 세시 이야기, 사실은 당신이 모르는 세시 이야기라기보다는 잘못 알고 있는 세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솔루션 벤더들이 세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벤더는 자기네만 유일하게 세시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벤더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세시 벤더라는 게 있긴 할까요? 지금부터 지스켈러의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가트너의 세시, 그 프레임워크, 아키텍처에 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서로 공통점과 어떤 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고 그동안 변해온 인터넷 환경들을 고려해 보면서 인터넷 환경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 중심과 경계선 기반 보안이라는 토픽으로 보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체나 벤더에서도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면 이 데이터 센터 중심의 아키텍처로 데이터 센터 내에 각종 보안 장비를 구축해서 보안 스택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 그 보안 스택들을 겹겹이 쌓아놓고 그 기반으로 보안 정책을 운영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또 벤더에서는 어플라이언스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 늘어나는 성능이라든가 퍼포먼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백본 스위치와 같이 커지는 어플라이언스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나 보안 측면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였고 이렇게 구축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대형 그룹사 같은 경우는 특정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거점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시큐리티 스택을 그대로 옮겨놓고 그 지역의 트래픽들을 거점 센터로 움직여서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각 국가에서 나오는 컴플라이언스와 GDPR 같은 이슈들과 속도를 고려해서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들이 왜 지금의 구조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고 불편한지를 한 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아닌지하고 상관없이요.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4가지 항목들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 각각 항목들이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변화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보는 거는 디바이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 4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 제 노트북, 제 패드, 그 다음에 그 스몰 태블릿까지. 지금 이 세미나를 보시고 계시는 유저분들은 몇 개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적어도 3개 이상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트북 가지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핸드폰 가지고 계실 거고, 뭐 필요하시면 패드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또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버나 IoT 트래픽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걸 커버리지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어플라이언스 장비, 서버들의 확산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인터넷이 또 예전에 그냥 서칭을 하고 액세스를 하고 자료를 찾던 방향이 아니라 인터넷 자체가 기업의 백본이고 서버팜이 돼서 모든 비즈니스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격지 홈오피스, 재택오피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트래픽들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버의 증설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국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괜찮지만은 해외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주간의 격리를 하면서 장비를 실어보내고 그 장비를 설치하고 또 장비에 이슈가 생겼을 때 대체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런 변화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요. 생산성 저하, 그 다음에 위협의 증가, 비용하고 복잡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생산성 저하는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오피스 365나 줌, 최근 들어서 뭐 원격 접속하거나 회의를 위해서 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 권고안은 허브앤스코프 방식이 아닌 다이렉트 접속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VPN하고 MPLS를 통해서 본사로 모든 트래픽이 집중되고 본사에서 집중된 트래픽이 전달되는 방식들을 활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직접 사용자가 가까운 위치에서 이동할 수 있는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지원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비나 활용되는 디바이스들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위협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피싱, 파밍, 봇, 랜섬웨어들 굉장히 많은 보안 위협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보안 업체가 해킹을 당해서 자료를 유출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최근에 일련의 사례를 보면 특정 보안 업체의 보안 툴들이 외부로 공개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장비의 취약점들도 계속 외부에 유출이 되고 있고, 웹을 찾아보시면 하루에 한두 건의 보안 위협, 한두 건의 보안 취약점들이 공개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들을, 이런 위협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하는 접근 방법은 장비를 늘리고 네트워크를 추가하는 건데, 장비를 늘리고 네트워크를 추가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게 복잡성이 발생합니다. 네트워크를 이중화하고 다중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안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복잡성입니다.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할수록 관리도 어려워지고 그 안에 보안 관리가 함께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아키텍처, 새로운 고민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트너가 얘기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업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베스트 프랙티스로 받아들여지는 세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적지는 않았어요. 간단하게 적었지만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세시는 2019년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는 사용자들을 혼돈하지 말라고 발음까지 정해주었는데요. 세시라고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영어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세시, 사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시라고 읽는 게 일반적인 권고안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각종 보안 환경의 변화,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프레임워크이고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특정 벤더가 몇몇 벤더들은 자기네가 유일하게 사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사시 자체가 특정 솔루션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사시는 지난 수십 년간 저희가 해왔던 보안 아키텍처를 좀 새로운 형태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이럴 때 스탠다드화할 수 있는 가이드로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거죠.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드웨어 기반으로 저희가 보안을 해왔다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고, 기존에 어플라이언스 중심으로 모든 프레임워크를 가져왔던 벤더들이 갑자기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니,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기술들을 가진 솔루션 프레임워크를 맞춰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가트너의 권고사항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가트너 웹사이트를 좀 살펴보시면요, 가트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이고 가이드고 베스트 프랙티스다. 이걸 무조건 쫓아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트너에서 얘기한 세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주요한 항목들이 뭔지,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에서 얘기한 세시에는 크게 고려해야 될 5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빠른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세시 인프라를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본사나 데이터 거점 센터를 통해서 트래픽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직접적인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정책, 모든 보안 정책은 어플라이언스를 따라가고 있죠. 근데 어플라이언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안 정책 자체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정책하고 연관이 돼야 되고, 이를 사용자 위치나 접속하는 상황, 네트워크에 관련 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구축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SD-WAN의 활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SD-WAN을 통해서 기존의 VPN이라든가 MPLS를 활용하는 등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권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활용하기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는 좀 이따라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인가된 사용자가 내가 접속하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누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했고 허용된 어플리케이션에만 접속했는지, 내 데이터나 중요한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권고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그럼 가트너가 얘기한 이 세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요소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 가이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트너가 얘기한 거는 참고 모델 레퍼런스며 솔루션이 아닙니다. 절대. 특정 솔루션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요소 기술들을 좀 살펴보면요.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SD-WAN 활용하는 것들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약간 그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있는 게, 한국의 인프라스트럭처나 인터넷 서비스 상황은 글로벌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우월하기 때문에 SD-WAN 프로젝트가 사실은 그다지 부밍을 이루고 있지 않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SD-WAN 프로젝트와 SD-WAN 밴드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WAN을 활용하는 것들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SD-WAN을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기반의 인프라에 접속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다양한 보안 기술들을 한꺼번에 사용해서 보안을 적용하고 정책을 관리하고 사용자의 행위를 분석하라고 가이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소 기술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캐스비가 최근 들어 가장 핫한 토픽 중에 하나지만 캐스비 기능들, 또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능들을 통합된 솔루션으로 운영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기존의 방식인 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스켈러는 앞에 말했던 어떤 벤더들처럼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제공하는 사시 벤더가 되고 싶지도 않고 사시 벤더를 취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태생으로부터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구축할 당시서부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트래픽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이따가 저희 아키텍처와 세시의 가이드와 비교하면서 저희가 어떤 프레임워크로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장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시는 특정 솔루션을 지칭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지금부터는 가트너가 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 개념 중에는 저희가 취해야 될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비지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격자한테 보이지 않도록 하라.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모든 서비스들은 DNS 통해서 외부에 공개가 돼야 외부의 사용자가 그 DNS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부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를 바꿔서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퍼블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아니고요. 기업 어플리케이션이나 중요 어플리케이션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게 외부로부터 하이딩하라는 게 첫 번째 권고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방향성을 달리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외부에 공개를 해야 되고 DNS를 등록하고 퍼블릭 IP를 가져야만 액세스가
가능한 방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 접속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접속해서 외부에서 연결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가 아닌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방식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대부분의 VPN이나 IP색을 통해서 전달되는 트래픽들은 사용자가 접속하면 네트워크에서 그 인터페이스에서 네트워크가 바인딩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들을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내 정보도 내부 네트워크에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자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론을 준비하라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방식과는 좀 다른, 좀 더 안전한 보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같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들을 Zscaler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트너가 얘기했던 세시에 대한 정보들, 중요하게 얘기했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아키텍처, 이런 것들은 Zscaler은 어떻게 녹여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또 가트너의 세시 프레임하고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는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 아키텍처라는 부분으로 저희 코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 아키텍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어를 가지고 어떠한 철학으로 어떠한 보안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격자에게 보이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이거 좀 전에 봤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의 첫 번째로 나왔던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요. 저희는 이 공격자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화를 할 때는 전화번호를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IP나 DNS 네임을 알고 있어서 접속을 하죠. 그러면 적절한 사용자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해커도 아니면 공격을 하는 공격자도 그 특정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보안 위협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을 그러면 실제 인터넷 환경에서 다르게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전화 교환원이 있어서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화를 들면 상대방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교환원이 나와서 누구한테 연락할 건지를 확인하고 그 교환원이 상대방과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전화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교환원이 아니라 중간에 AI와 머신러닝 기반의 정책으로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엔드 유저에 할당된 어플리케이션을 찾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누구든 그 사용자를 검증하지 않고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지 않게 됨으로써 보안 위협들이 굉장히 줄게 되는 거고요. 기존의 접속 방식처럼 DNS나 IP 어드레스를 관리하는 방화벽의 액세스 컨트롤을 허용해야 되는 이런 방식들을 하지 않고도 안전한 아키텍처로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가 아닌 사용자의 앱 간의 연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왼쪽에서는 제가 그 애니메이션이 지금 그 전달이 안 돼서 그런데요. 왼쪽에서 보시면 그 네트워크에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모든 트래픽들을 다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말고 우리가 일반적인 그 어느 건물을 방문을 한다 했을 때 건물에 경비 아저씨만 있는 거죠. 경비 아저씨한테 몇 층에 갑니다 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경비 아저씨가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몇 층 가십니까? 저 몇 층 가는데요. 들어가세요 하는 식으로 그 들어오는 사용자에 대해서 허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건물에 어디를 뒤지는지 사실 경비 아저씨는 크게 관심이 없고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1층을 보고 2층을 보고 3층을 봐도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의 입장에서
기존의 VPN 환경은 이런 형태로 제공된다는 거죠. 내가 VPN으로 접속해서 네트워크에 접속되면 내가 접속된 네트워크 환경은 내가 다 볼 수 있고, 내가 만일 어떤 위협에 감지된 거나 바이러스에 감지된 상태라면 그것들을 내가 전파할 수 있는 위협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발생한 랜섬웨어가 패티아였습니다. 예전에 패티아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행했었고 굉장히 큰 위협이 됐던 게 내가 접속된 네트워크에 전부 전파할 수 있었던 이런 방식이었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우측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인가된 사용자, 인가된 그 어플리케이션만 접속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인터넷에서 구현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보안 아키텍처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에서 지원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로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그 대형 연구소 방문할 때 가보시면 대형 연구소나 뭐 아니면 그 큰 금융회사 같은 데 방문할 때 앞에서 물어보죠. 노트북에 USB 가져오셨습니까? 노트북 가서 쓰실 겁니까? 체크하고요. 아닙니다라면 다 가방 뒤져보고 검사를 하죠. 그리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담당자 전화해서 내려오게 하세요. 그러면 담당자가 내려오고 담당자와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건 아니지만 담당자와 함께 필요한 방에 가서 필요한 미팅을 하는 방식들을 저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그 물리적인 보안이 이루어지는 방식들을 그대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네트워크가 아닌 특별한 사용자가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에만 접속하는 환경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들을 준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락시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보안이 근간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방화벽 기준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방화벽, NGFW, 새로운 기능의 방화벽, 어플리케이션 방화벽들, 다양한 방화벽 형태가 나오고 있지만 방화벽의 기본 컨셉은 들어가는 세션을 중간에서 보고 검사하고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마지막 어플리케이션 간의 연결이 직접 연결이 되는 거고 방화벽에서는 중간에서 모니터링만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런 방식에서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접속을 중간에서 한번 차단하고 그 연결된 트래픽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새로운 세션을 연결하는 방식인 프락시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는 방화벽 가지고도 어느 정도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컨트롤들이 가능했지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보안 위협들이 일어나고 있고 컨텐츠에 대해서, 컨텍스트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들은 SSL 부분일 겁니다. 기존 방화벽이나 보안 장비에서 SSL에 대한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벤더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성능을 늘려야 됩니다. 기존의 방화벽은 SSL 트래픽을 처리하는 거에 그다지 집중을 하지는 않아서 시스템 파워라든가 퍼포먼스가 부족하고요. SSL 트래픽을 이네이블하는 순간 기존 장비가 가진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플라이언스 기반의 보안 장비에서 제공하는 얘기들은 모든 트래픽을 볼 게 아니라 특정한 주요 어플리케이션만 SSL 검사를 하고 트래픽을 전달하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거는 어플라이언스 장비의 특성상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프락시 구조를 통해서 사용자 트래픽을 전체적으로 다 까서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재조합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가 들어와서 여기서 완전히 검사가 끝나면 새 차가 돼서 나가는 형태가 돼야지 그냥 지나가는 형태의 검사라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왜 SSL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이 가진 보안 기능들의 SSL 트래픽 90% 이상입니다. 웹 트래픽도 90% 이상이 인크립션 돼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하기 위해서는 보안 장비가 그만큼 성능과 안정성,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락시 구조가 필요하긴 하나 이 프락시 구조만으로 서비스를 하기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락시 구조를 성능에 무관하게 확산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가 필요한데 기존의 어플라이언스를 수십 년간 개발하고 운영해왔던 벤더들에서는 이런 구조로 쉽게 변환하기가 어려워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방식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트워크에서 보안에서 하이브리드라는 방식은 그렇게 좋은 솔루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사시 얘기하는 서비스 엣지, 엣지에서 처리하라라는 정책을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기존의 벤더들이 자체 크라우드 환경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퍼블릭 크라우드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크라우드를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의 VM들을 올려서 보안을 처리하는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가트너 사시에서 얘기한 권고는 사용자 가까운 엣지에서 바로 처리하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엣지에 접속해서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크라우드로 리다이렉션 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그 접속된 엣지에서 보안과 보안 정책이 운영될 수 있게 구축되는 것들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SL이나 이런 다양한 보안 정책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 내용 중에 한데요. 한국에서도 지금 넷플릭스가 굉장히 핫합니다. 뭐 공영방송, 인터넷 방송보다는 넷플릭스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DVD 수십 개 모아서 넷플릭스 서비스 만들 수 있을까요? 집에 있는 발전기, 자가 발전기 모아서 파워플랜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거는 목적과 서비스가 전혀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한 서비스를, 그러한 보완을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아키텍처가 아니면 서비스 지원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최근에서는 뭐 세일즈포스나 워크데이가 이런 기반에서 처음부터 태생을 했었고요. 네트워크 보안을 제공하고 있는 지스켈럽도 10여 년서부터 이런 아키텍처를 근간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보안 설계 사상과 가트너 아키텍처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스켈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있는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라는 저희 코어 아키텍처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왼쪽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지스켈러 인터넷 액세스, 오른쪽에 지스켈러 프라이빗 액세스, 그 다음에 유저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GDX, 크라우드 환경에 대한 위협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위반을 검토하고 있는 크라우드 보안들 4가지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GIA 서비스입니다. G스켈러 인터넷 액세스라는 서비스고요. 이는 저희가 인터넷과 사스 접속에 대한 가장 안전한 프레임워크로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G스켈러 크라우드는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기본적으로 프락시, DLP,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제공하고 오피스 365에서 요구하는 보안 정책이라든가 SD-WAN과의 연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사용자가 인터넷 방향으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모든 보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저희 지스켈러 크라우드를 통해서 모든 보안들이 제공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보안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어플라이언스 박스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로드 밸런서를 이중화, 다중화하고 회선도 이중화, 다중화하는 준비들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단순히 트래픽을 본사에서든 지사에서든 모바일 사용자든 지스켈러 전달만 하면 그 안에 비즈니스 정책과 보안 정책을 지스켈러 안에서 받으면서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고객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죠. 어떻게 그럼 지스켈러 트래픽을 전달을 합니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사나 본사 큰 네트워크에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다면 IPsec 터널이나 GRE 터널을 통해서 저희 쪽에 전달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사용자나 이동 사용자는 저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인스톨하셔서 사용하시면 뒷장에서 보여주는 저희 프라이빗 액세스 그리고 또 저희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GDX 외에 한꺼번에 같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하는 거는 쉽게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단말에 앱을 깔아서 접속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 서비스, 각종 위협에 대한 관리, 액세스 컨트롤, 그 다음에 데이터 방어에 대한 기능들을 고민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Zscaler 프라이빗 액세스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인터넷 액세스가 아니라 우리 기업이 가진 자산, 특정 내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우리 사용자만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클라우드로 향하는 방향성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사용자든 어플리케이션이든 실제 접속해야 될 어플리케이션이든 방향이 클라우드로 향하게 돼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인 Zscaler의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 내에서 양쪽의 트래픽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하게 됨으로써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된 서비스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가장 가까운 Zscaler 클라우드로 접속해서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GDX라고 Zscaler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앞에 설명드린 GIA, GPA 모두 적용 가능한데요. 하나의 피처로 되어 있죠. 네트워크 운영팀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피처입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이라든가 어떤 이슈를 제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npm이라든가 apm을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서비스 환경을 검토하고 그 사용자가 실제 그 서비스에 접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트워크 이슈인지 서버 이슈인지 사용자 단말의 이슈인지를 검토했다면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도 몇 명 없죠. 대부분의 네트워크 운영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ICMP 핑 날려보고 서버 살아있나 데몬 확인하고 살아있으면 서버 정상인데요 라고 대답했던 게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시대에서는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까지 가는 경로를 내가 모르는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고객의 응대를 할까요?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유연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SaaS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 네트워크 현황 분석, 엔드포인트에 디바이스 되는 정보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 가시성을 보여주는 서비스고요. 그 엔드 유저 단말에 있는 에이전트가 게더링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 단말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가는 경로에 있는 트래픽의 성능, 어플리케이션의 가시성, 그리고 내 단말이 어떤 와이파이에 접속됐는지, 어떤 인터넷 경로를 타고 가는지, 어느 Zscaler 클라우드를 타고 가는지, Zscaler 클라우드부터 어느 어플리케이션까지 가는 경로에 레이턴시가 얼마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특정 사용자가 특히 임원이 접속에 대한 이슈를 얘기할 때는 그 임원 단말의 상태, 임원이 접속한 와이파이, 임원이 접속한 인터넷 서비스, 임원이 접속한 클라우드 앱이 현재 글로벌로 서비스가 다운이 되거나 성능에 이슈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서비스 모델로서 최근 들어서 저희 Zscaler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클라우드에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위협들이 저희가 막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큰 위협은 사용자가 구성을 잘못하는 겁니다. AWS에 데이터를 옮기면서 구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리면서 권한 관리를 잘못하거나 액세스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굉장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이 사고는 굉장히 큰 보안 이슈뿐만 아니라 기업 네임밸류의 하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고 또 클라우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도 Zscaler에서 이미 준비해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살펴본 내용들을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Zscaler만 쓰면 보안 위협 하나도 없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다 쓸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Zscaler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집중하는 코어 말고는 나머지 영역들은 파트너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저 아이디 관리를 위해서는 각종 IDP 서비스하고 SD-WAN 지원하는 SD-WAN 벤더들과 또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담당하는 솔루션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보다 안정된 보안 환경을 제공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독불장군으로서 누구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보안에서 100%란 보안은 없습니다. 100%의 보안을 가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가면서 그 갭을 줄이는 게 보안인들이 하는 노력이면서 잘할 수 있는 솔루션,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갖다 활용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지스켈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다면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서비스하는 아키텍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기존에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프라미스 기반의 데이터 센터 중심에서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로 가는 기존 어플라이언스 기반의 솔루션 벤더하고 다르게 저희는 태생부터 클라우드에 멀티 테넌트를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모든 트랜잭션이 저희 지스켈러의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입니다. 이 안에서 가트너가 얘기했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환경이라든가 각종 보안 기능들과 협업을 통해서 최적의 보안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벤더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하죠.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저희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저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저희를 바라보는 시장의 메시지를 좀 같이 쉐어하면서 마지막 장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이 가트너에서 얘기한 CC 아키텍처와 저희 아키텍처 비교, 보안에 대한 컨셉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트너가 매번 매직 쿼드런트라는 걸 발표하시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스켈러는 10년 연속으로 매직 쿼드런트의 리더 그룹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거는 마켓에서도 그만큼 지스켈러가 가치를 가지고 고객의 밸류를 전달하고 있다는 걸 인식한 건데요. 제가 10년 동안 저희가 그 연소가 리더였다는 것보다 작년에 발표한 마지막 그 매직 쿼드런트에는 리더 그룹에 온리 지스켈러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가 자랑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저도 IT 바닥에서 20년 이상 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매직 쿼드런트에 리더보드에 한 업체만 달랑 올라 있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저희 아키텍처가 유니크하고 충분히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마켓에서 인정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희가 가트너 1등 했다고 무조건 저희가 최고다가 아니라 현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위협이 어떤 부분을 커버리지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근간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검토를 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보안인들이 해야 될 내용이고 보안인들이 해야 될 주제지 가트너나 어떤 특정 베스트 프랙티스를 맹신하고 따라가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자기네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알고 내 환경을 분석하고 나한테 맞는 솔루션을 최적의 솔루션 군 중에서 선택하는 그런 업체들이 되시고 그런 보안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